오늘 우선 국내 뉴스는 역시 그 한일 정상회담, 한일 그 구력회담, 정상의 구력회담의 후속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려 22분 50초 동안 일장 연설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네요. 거의 일본 우익들이 하는 주장과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의 그 이 대일 외교 행보를 굴욕 외교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미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 대일본 굴욕 외교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계속 그 정당화,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점점 떠나갈 것으로 보이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뭐 일본이 많이 사과를 했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차례인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일본에 뭔가를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계속 이제 내놓는 그런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게 분량도 3.1절 기념사는 뭐 5분 채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국민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네. 22분 50초. 네, 왜냐하면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별로 좋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 부분을 좀 용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이게 여야나 이런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친일의 후손들쯤 되면은 친일파 후손쯤 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3.1운동을 최소한 정당하다고 보고 우리 일제를 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의 그런 피땀을 가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을 좀 필두로 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서서히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표 떨어지는 건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대통령이 좋아도. 결국 친일 보수와 결국 이제 이 정통 보수가 이제 서서히 분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엔 날개 없는 추락. 지지율, 목표 지지율이 1%예요. 네, 1% 지지율을 받더라도 자기는 이거는 굽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인기 영합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이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게 이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소부장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소재 부품 장비. 요걸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입니다. 일본 소부장, 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올해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을 했다 그래요. 이건 작년에도 나온 기사인데 이데일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깎은 예산과 일본이 이번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기사를 써서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이 경제도 망가뜨리기 위해서 경제 그러니까 대일 종속에서 상당 부분 지금 탈피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그 수출 수출 규제가 거꾸로 이제 우리 그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잔입에 상당한 계기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금 이제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외교부를 상대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시다 그 총리하고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는지,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 간의 오고 간 얘기들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유안부나 아니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상 간의 오고 간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그 우리 국민 주권에 반하는 예, 대통령이 곧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건 뭐 국정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도 오늘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 관련된 저희가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이 사람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이번에 네. 당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북한의 외교관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외교관인데 뭐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불미스러운 일로? 불미스러운 추문을 휩싸인 채 지금 사실 도망치듯 내려왔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는 등. 그리고 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안보가 먼저다.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두렵고 북한의 핵 폭발은 두렵지 않냐.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경제와 안보가 둘 중에 우선을 따질 수가 없죠.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또 중국에는 종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설령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모두 핵무장으로 가자는 얘기 자체가 이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가자는 지금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태용호 의원은 뭐 국익보다는 지금 이제 그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년에 어쨌든 뭐 총선 그 공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검찰 출신들은 뭐 이제 안정권에 들었지만 뭐 태용호 그 이게 윤석열이 사실상 이제 거의 전일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내 보여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태호 씨 지금 옆에 사드 배치 추천합니다. 아, 좋은 생각. 아무튼 그 태용호 의원은 예. 지금 뭔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요. 참 예, 저희가 볼 때는 태용호 의원이 아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사고를 한번 저는 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듭니다. 네, 저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태용호 의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태용호 의원도 아마 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자, 정순신 아들 학폭 결국 강민정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청문회를 단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서울대 민사고 반포고 관계자들을 출석을 시킬 예정이고요. 청문회에서 이제 위증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강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이 아들 학폭 문제가 정순신의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학폭 문제를 진실을 규명을 해내는 과정을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이 정순신 그 아들 학폭 문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일단 본인한테 튀는 불통을 막기 위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까지 그 정순신하고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네. 이 국민의힘이 그 정순신 학폭 청문회 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 이건 스스로 여론으로부터 이제 그 고립을 저는 자초하는 일일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최근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국힘은 당은 당대로 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좀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치인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아마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가 우리 더 탐사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더 탐사가 언급이 되어서 저희가 잠깐 인용을 좀 해드립니다. MBC와 더 탐사 유시민 전 장관 등이 언급이 되어서요. 네. 네. 언론 탄압 사례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그런 형태로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이제 열린공감 TV라고 되어 있는데 더 탐사죠 지금 더 탐사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예를 들어서 딱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인권이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적인 망신을 또 한국은 저런 나라였나 이런 느낌을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나 이런 반문을 하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원문을 좀 봤더니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인권 보고서죠? 국무부 인권 보고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권 보고서라고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사례를 각 국가별로 이렇게 여러 거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사례 이 중에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네. 이렇게. 8월달에 경찰이 오픈 심포시라고 열린공감 TV를 의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을 저 8월달에 사무실은 더 탐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김건희 그 부인 김건희 씨를 이제 이제 줄리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압수수색한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을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인권 탄압 사례로 지목을 했는데 네. 사실은 뭐 MBC라든지 아니면 그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는 사례고 그런데 그 거둔 기성 언론에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저희 그 더 탐사 사무실에 대한 이 무자비한 압수수색들 이 부분들을 이제 미 국무부 보고에서 MBC하고 유시민 장관과 함께 이 주요한 매우 심각한 또 인권 침해 사례로 지목한 건 매우 저희로서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권 보고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들어질 시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작년 12월 말에 있었고요. 네. 2차 구속영장은 이제 2월 달에 있었죠. 6월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도 주요한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했는데 네. 그 장관의 집을 자택을 방문했다. 또 뭐 관용 차량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이거 2차례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아마 내년도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아주 엄청난 심각한 언론 탄압, 인권 탄압 사례로 네.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미 국무부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양 기자님한테. 네, 그래서 우리 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그 구속반대 소명을 통해서 저를 지켜 주신 데 이어서 이제는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까지 저희의 아주 더 탐사의 든든한 갑옷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가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볼 때도 한국이 어떤 민주주의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 그 외교나 국방 차원에서는 한반도 어떤 정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좀 지내라고 하고 있는데 뒤로는 속으로는 니네들의 인권은 좀 떨어지잖아. 라는 얘기를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웃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일인데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렇잖아요. 일이죠. 얘기도 하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미국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 김건희 씨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일단 윤석열 그 대통령의 경우 이제 바이든을 이제 큰 형님 그리고 기시다가 이제 작은 형님인데 일단 큰 형님이 있는 미국에서 인권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희 더 탐사에 대한 무리한 고소 고발 취하하고 네. 그 언론 자유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자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 탄압 사례와 함께 오늘 좀 더 좀 경악할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거 참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TV조선 하나 살리겠다고 뭐 방송 쪽은 그냥 다 망치로 그냥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그 구 정권 차원에서 이제 그 보복 수사 같은 경우는 좀 흔히 봤습니다만은 네. 이런 그 TV 조선을 상대로 불이익한 조치를 뭐 내렸다는 이유로 지금 방통위 과장, 국장이 지금 구속된 데 이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지금 구속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지금 권력을 윤석열 검찰이 지금 그 권력을 지금 사유화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죠. 예, 조선일보와 함께 검찰 권력을 지금 사유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지고요. 예.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뭐 내년도에 그 인권 탄압사 주요한 탄압 사례로 네.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가 결국에는 지면에다가 정정 보도문을 게시를 했어요. 예, 이거 뭐 언제 나오나 제가 눈이 빠지게 봤는데 오늘 드디어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권지현 기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네. 가짜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칼럼이었잖아요. 이게 네. 그 칼럼이 가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칼럼 자체가 가짜인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중앙일보의 대표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인데 네. 오병상 그 칼럼니스트 참 이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참 체면이 깎이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뭐 사실 더 탐사에 대해서 뭐 다시 또 기사를 쓸 기회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본인의 그 기자로서 본인이 또 저널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저널리즘 원칙을 사실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정 보도문이 또 게시가 되어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독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이제 제목은 이제 가짜 뉴스 시대 진짜 뉴스 읽기 5가지 팁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 팩트 체크 관련된 그 외국에서 내놓은 그 학자들이나 외국의 유력 언론들이 내놓은 그 팩트 체크 팁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상 기자가 얘기하는 그 진짜 뉴스 읽기 5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그 저질 칼럼입니다. 왜 저질 칼럼이냐면 첫 번째 방법 팁이 그거예요. 5가지 팁 중에 첫 번째가 뉴스를 비교하면 가짜가 가려내진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비카인즈를 봐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는 보지 마라. 유튜브는 거짓 가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부 영향받는 공영 매체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연합뉴스하고 신문만 보고 KBS, MBC, YTN은 보지 마라.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다 정부에서 개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분을 보면 이제 유튜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방송에 대한 불신, 방송에 대한 이제 특히 이제 그 공영 방송에 대한 불만 이런 본인만의 자기 생각이에요. 동굴 속에 좀 갇혀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게. 네. 그러면서 인용 보도는 원문을 확인해봐야 정확하다. 이것도 맞는데 맞는 맞는 얘기인데 말이긴 이분이 한데. 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번에 정정 보도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저한테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된 게 대부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확인도 안 된 저에 대한 그 중상 모략들을 그대로 그냥 이것을 기사에 쓴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냐면 나무위키를 베껴요. 네, 근데 뭐 나무위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긴 있을 나무위키를 텐데 베낍니다. 나무위키에 저와 대해서 나와 있는 이 팩트 중에 상당수가 이게 허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우리 오병상 그 칼럼니스트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잘못된 팩트를 그대로 베껴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자기는 판결문을 읽어라. 판결문을 읽고 그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페이스북 들어가서 원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솔루션 자체가 내놓은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그 편협돼 있어요. 네. 판결문을 읽어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다음 국제 뉴스는 영국의 BBC가 가성비 갑이다. 가성비 갑이라는 말은 실제로 저분이 표현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국 공영방송은 아주 좋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보지 마라. 대신 영국 공영방송은 꼭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네. 영국 그러면 공영방송은 이것도 사대주의예요. 이런 것도. 네. 근데 이분이 그 좋은 언론, 진짜 뉴스를 읽기 위한 그 TV의 팁 중에 하나로 언론사라 하면은 기자 수 한 200명 정도 이상을 가진. 그 200명의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런 뭐 저게 없어요 기준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편은 200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 정도 돼야지 한 200명 넘는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로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여기서 확 깹니다. 좋은 기사를 좋아요 누르는 것이 진짜 뉴스 읽기 팁이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말 제가 보면서 뭐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정정보도까지 했지 이렇게 봤는데 정정보도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네, 오병상 칼럼니스트 입장에서는 이분이 뭐 편집국장까지 아마 하셨던 분일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저는 기억하기로는 잘 모르는 분인데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근데 본인이 뭐 오늘 저희 방송이 너무 그 정정보도 뭐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그 본인을 조금 과하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본인이 쓴 기사 이 한 바닥에 걸쳐서 저에 대해서 거의 악담과 저주, 그것도 잘못된 팩트에 기초해서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경향신문을 사실상 추천하고 영세한 경향신문은 또 강진구를 잡을 힘이 없었다. 이게 경향신문 입장에서도 참 의문의 되게 일패를 부글부글 네. 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도 뭐 정정보도를 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잘못된 기사로 무려 한 석 달 동안 제가 이 기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에 반하면 오늘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코멘트 점잖은 코멘트는 오병상 칼럼니스트 입장에서는 견뎌야 됩니다. 근데 언론사의 가성비를 얘기하는 건 어떤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BBC가 가성비 갑이라 그러면 BBC 입장에서 굉장히 그리고 BBC에 내는 그 수신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20만 원 됩니다. 꽤 많이 내요. 네. 우리나라 KBS 수신료 20만 원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잘 모르는 건지 그냥 왜 BBC가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천박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중앙일보 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맞죠. 결국 결론은 중앙일보야. 네. 중앙일보를 보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성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무슨 글을 썼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CBS 저희가 진중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중권 우리가 정정보도 이제 청구했다고. 진중권도 굉장히 저질 이죠. 그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언론중재위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 내용이 청담 게이트 관련해서 도탐사 강진구 기자 이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 방송 내용의 반론부도 결정이 내려진 거죠. 네. 정정보도를 청구했고요. 그런데 반론으로 왜냐하면 현재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이제 일단 반론 정도로만 됐는데 일단 진중권 씨는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로 드러났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에서는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반론으로 게재하는 걸로 결국에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중권 씨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은 형사 고소는 진행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갔군요. 진중권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진중권 씨가 앞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고소 고발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CBS하고의 이제 나는 이제 이걸로 이제 이 조정으로 일단락되지만 진중권 씨하고의 이제 법률적인 뭐 쟁송은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이 조정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거로 진중권 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 이어가겠습니다. 네.